researchers abroad should use a translator.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한 이 강의의 목적은 그 한의사가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하는 이제 근거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 뭐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한의전의 외과학 교수 서영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양창섭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저는 유도 방출에 의해서 이제 빛을 증폭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에서 레이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직에 어떤 이제 빛이 조사가 되면 레이저는 이제 반사가 되거나 뭐 또는 이제 흩어지고 또는 이제 통과가 되거나 흡수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이제 조직에 이제 흡수된 레이저들은 열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돼서 조직에 어떤 이제 열 손상 또는 이제 열 자극들을 이제 주게 되죠. 그런 이제 열 손상들은 좀 이제 아주 다양합니다. 뭐 변형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뭐 응고를 일으킨다든지 뭐 기화 또는 이제 조직을 절단하는 뭐 이런 효과들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요것들은 이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거고요. 2002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새로운 이제 등급들이 이제 추가가 된 상태들이고요. 뭐 1등급, 2등급, 3, 4등급에서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위험 등급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클래스 1과 클래스 2 밑에 클래스 1M이나 클래스 2M이라고 하는 등급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주 약한 위험도가 적은 레이저라고 하더라도 빛을 모아질 수 있는 도구가 결합이 되면 굉장히 위험도가 많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피부와 눈에 대한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 놓고 있긴 하지만 피부보다는 눈에 대한 위험도가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은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굴절을 통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레이저를 눈에 조사한다 하더라도 초점을 모으는 효과에 의해서 망막에 큰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이 낮은 레이저라고 하더라도 눈에 이렇게 비추는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의 분류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출력 레이저와 고출력 레이저 나눌 수 있고요. 저출력은 이제 조사용이고 고출력은 외과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제 고출력이라고 하는 외과용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외과용 레이저는 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출력에 따라서 뭐 1W나 5W는 기화, 또는 이제 뭐 5에서 20W는 뭐 얕은 절개, 뭐 20W 이상은 뭐 깊은 절개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고출력 레이저가 외과용으로 작용을 하려면 적어도 한 50도씨의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50도씨의 열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한의사의 치료 술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락법이라고 하는 것과 소작구라고 하는 치료 기술이죠. 네. 그럼 저출력 레이저하고 고출력 레이저의 이제 종류들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CO2 레이저인데 CO2 레이저를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저출력으로 변형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레이저 기기를 사고 싶다 그러면 고출력을 사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레이저를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저출력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굳이 뭐 구비할 필요는 없고 고출력을 구비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면 저출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뭐 요 내용은 아까 양창섭 박사님이 뭐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레이저는 이제 파장을 가지고 있고 이 파장을 피부에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발색단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돼서 열 에너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파장대마다 작용을 하는 그런 영역대들이 이제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 레이저는 대체적으로 물하고 제일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장대가 좀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해들을 조금 보시면, 고출력 레이저는 그냥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결국은 열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보시면 열 에너지가 이제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 낮은 쪽은 사실 간접구 쪽 또는 그 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아서 담배처럼 이렇게 비추는 방식의 그런 방식들이 되는 거고요. 열 에너지가 높은 쪽은 직접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락법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구는 조사용 목적으로 이제 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직접구는 외과용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것들이 현대에 와서 바뀐 변형이 된 기기라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간접구의 변형은 이제 인프라레드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요. 고출력이라고 하는 직접구라고 하는 것들은 CO2 레이저 같은 고출력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고출력인 레이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삼아야 될 부분들은 높은 열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술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타당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잠깐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 락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화침 락법과 낙철 락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치료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화침 락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절개를 할 수 있고 지혈을 시킬 수 있다. 수술을 할 때 출혈을 방지하면서 이제 절개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낙철 락법인데요. 낙철 락법은 화침 락법과 좀 다르게 대량의 출혈을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막이나 우체라고 부르는 불필요한 그 양성의 종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치료 술기기는 하지만 적응증이 조금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현대 침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를 좀 한 부분인데요. 락침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락법 대신 그냥 침을 불에 달궈서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고, 소작을 시키거나 지혈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구법은 지금까지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효과들을 많이 설명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사실은 고출력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조직들을 태워서 없애는 술기다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접구의 여러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직접구의 여러 종류들 중에 소작구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사막이나 티눈 같은 이물질을 탈락시키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 또는 지혈 또는 병적 조직을 파괴하는 데 사용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높은 열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는 치료법들이 이제 몇 개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뭐 화침락법, 낙철락법, 소작구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병변의 넓이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병변의 넓이가 넓지 않은 경우는 화침락법, 넓은 경우는 소작구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호침에 뾰족한 부분을 달궈서 사용하시면 화침락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뚫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똑같은 그 호침을 거꾸로 돌려서 침병을 가열하게 되면 그게 낙철락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적용하시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환자들의 점을 태워서 소작시키는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임상에서 CO2 레이저를 적용해서 점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마귀 같은 것들은 병변이 조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락철락법의 그런 정도의 넓이 가지고는 한 번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경우들은 소작구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병변을 태울 수 있는 치료법을 적용하시는 게 이제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 락철락법 중에 이제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면을 좀 더 넓은 도구들을 채택하시면 동일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면 약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이렇게 병변 조직이 탈락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락법이나 소작구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우리가 이제 피부과에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병변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색소질환과 혈관질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보시면 피부의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병변들이. 그런데 락법이나 소작구들은 이런 병변들을 선택적으로 태울 수가 없습니다. 또 투과도 할 수 없고 이런 거죠. 투과성과 선택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파장대를 이용한 레이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락법과 소작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새롭게 필요한 병변들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출력 레이저는 높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냥 의료기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높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한의학의 치료 기법은 락법과 소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레이저라고 하는 것들은 락법과 소작구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에 와서 이렇게 변형이 된 의료기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락법이나 소작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거의 투과성과 선택성을 좀 이제 부과시킨 것들이 현대에 있는 다양한 레이저들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